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8시 뉴스입니다. 최근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충북에 기반을 둔 셀트리온 제약도 오송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송은 그동안 바이오 산업을 이끌 대형 앵커 기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투자가 바이오 클러스터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오송에 2조 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고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후에는 지속 성장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2단계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지를 오송으로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존 진천, 청주 생산시설과 연계한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등 국가기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밀집한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조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는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이현희 국회의원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친분이 있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통해 지난 4월 첫 면담을 가졌고 투자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당시 신용한 이장섭 당선인까지 함께 만나 투자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투자 유치에 저를 포함해서 신용환 지사 그리고 이장섭 시장께서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소통한 결과에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오송 3산업단지 제조시설 용지입니다. 오송읍 진출입도로를 기준으로 크게 두 곳의 용지가 있는데 전체 제조시설 용지 138만 제곱미터 가운데 약 33만 제곱미터를 셀트리온 제약이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이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북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앵커 기업이 자리 잡으면 다른 바이오 기업들의 추가 투자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도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10만 평을 투자를 하면 나와 연관된 기업들이 10만 평을 또 투자할 것이다. 그래서 앵커 기업 하나가 그 소부장 기업 100개 이상을 이끌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송은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넘어 생산 기반까지 갖춘 국내 대표 바이오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확보율이 84.6%에 대기업이 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행사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 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실제 법적으로도 구제받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A씨는 청주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4년 1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계약했지만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과정이 달랐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사업 부지의 토지 확보율이 84.6%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대상 부지 10개 필지 가운데 시행사 명의로 이전된 토지는 한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곧 매진이 될 거다라는 말을 들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토지 확보율도 84.6%, 86.6%라고 해서 이거 그럼 되겠다. A씨는 계약자 4명과 함께 모두 2억 4천여만 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행사 측은 올해 3월 청주시의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사업 부지에 대한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결국 토지 확보율 84.6%는 나중에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사용 승낙을 미리 해줬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만 실착공은 80% 이상 토지를 매입해야 가능합니다. 속상하죠. 지금 안 그래도 저희 같은 서민들이 그 집 한 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 실제 시행사 측도 토지 매매 계약은 이미 체결됐지만 잔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시공을 맡기로 했다는 홍보 또한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이후 시공사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시공사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도 힘듭니다. 청주시가 공개적으로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에 주의하라고 안내를 하는 현실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동해에서 상어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먹잇감이 늘어 상어 출현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동해안 지자체들은 안전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BC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5년 개봉해 전 세계인들을 백상아리 공포로 몰아넣었던 영화 조수가 더 이상 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선 갑판 위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이 고기가 바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백상아리입니다. 지난 5일 울진 해안에서 4km 정도 떨어진 바다에서 그물에 걸렸습니다. 울진에서는 이튿날에도 2m가 넘는 귀상어와 청상아리가 역시 그물에 걸려 이틀 새 대형 상어 3마리가 잡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 올해 동해에서 확인한 상어는 56마리, 지난해 같은 기간 16마리에 3.5배나 늘었습니다. 원인은 수온 상승입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동해안의 평균 표층 수온은 16.3도로 평년보다 1.1도, 지난해보다는 1.9도나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 상어의 먹이원인 고등어, 참자양 등이 동해안으로 유입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참자양어의 먹이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서철을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이 상어의 공격을 받은 사례는 없지만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지자체들마다 안전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오는 11일 개장하는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앞바다에선 배 한 대가 500m에 이르는 두꺼운 그물을 바다에 내립니다. 상어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겁니다. 안전요원들은 제트스키 아래 미세한 전류로 상어를 퇴치하는 기기를 달고 해수욕장 주변을 쉴 새 없이 순찰합니다. 해수욕장별로 인명구조요원 10명씩을 채용하여 상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모든 해수욕장의 보건 인력을 상주시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지정해수욕장 24곳에 상어 차단 그물을 비롯한 상어 피해 예방 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욕장보다 수심이 더 깊은 바다에서 상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서핑이나 스킨스쿠버 같은 해양 레저나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신용환 지사가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로 뽑기로 한 가운데 허창원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허 대변인은 신 지사의 청주구 후배로 11대 충북도의원을 거쳐 8회와 9회 전국동 시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낙천했습니다. 대변인 직위는 이르면 이달 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첨주시가 주최한 2026 뉴에너지 페어 5송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열린 뉴에너지 페어 5송은 산업 관계자와 관람객 등 8,000명이 찾아 전문 컨퍼런스와 기술 교류, 비즈니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해외 바이어 20명이 참여한 수출 상담회에서는 242건, 7천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고 국내 구매 상담회도 25건 진행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직원 행정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 업무비서를 운영합니다. 업무비서는 사용자가 질문하면 업무 분야별 매뉴얼과 지침서,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근거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업무비서가 다루는 서비스는 유아나이스, 민원제도, 국민신문고 등 10개 분야입니다. 충북야구의 강호, 청주 세광고등학교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청룡기를 재패했습니다. 세광고는 오늘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81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결승에서 경북고를 6대2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새 광고의 전국대회 우승은 지난 1982년 황금사자기에서 우승한 이후 44년 만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박상민, 김우진 선수는 각각 우수투수상, 수훈상을 받았고 서정희 선수는 MVP에 선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은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 원을 빼돌린 40대 주민자치관리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아파트 관리비 3,900만 원을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전처를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전처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제천의 한 식당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B씨와 연락을 이어오다 최근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무더운 날씨 속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한낮 20도를 웃돌았고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6도로 한여름 더위를 실감케 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의 분포가 예상되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매일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별 차이가 있겠고 천둥 번개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매우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AI 8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